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네, 반갑네요. 일주일이 금방 가죠? 예, 예. 네. 진짜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앵커님을 언제 볼까? 방송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네. 자, 오늘 네. 마녀공장이라는 네, 화장품 예, 기업. 화장품 네. 기업이죠. 그 상장을 기업이 했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오늘 뭐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죠? 내 마녀의 날이라서 그런가. 겸사겸사. 네. 네. 마녀들이 오늘 빛을 발하는. 그러네요. 네. 증시는 근데 안 좋지만 네. 좋게 작용을 했다. 근데 마녀들이 오늘 심술도 그렇게 크게 심하진 부리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네. 근데 마녀들이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으니까 네. 내일 장 또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화장품 뭐 쓰세요? 어떤 걸요? 뭐 클렌징 아니면 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쓰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주로요? 네. 저는 올리브영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올리브영.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가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쵸. 마녀공장 제품 혹시 저 써보셨어요? 써요. 클렌징 오일. 쓰고 있어요. 네. 쓰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네, 1등이, 아니 1등 제품인데? 마녀가 아니신데 마녀공장 제품을 쓰시는 거죠? 재밌네요. 천사공장 제품을 쓰실 것 같은데. 천사공장. 네.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황했으니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코스닥 7거래일 만에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건전한 조정 더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단기와 중장기 심리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짧고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주제는 건전한 조정, 이런 시장에 쉼을 주는 추세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 애매한 예. 구간. 네. 지금 크게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다음 주에 FOMC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조정을 크게 줄 만한 빌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동결을 또 쏠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네. 있는 장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한 구간에 애매모호한 그죠? 애매모호한 네. 그런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이대로 썸머 랠리로 가기는 좀 무리고요. 진짜 썸머 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네.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구리가 있잖아요. 네. 뛰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움츠려야 크게 뛸 수 있겠죠, 그죠? 개구리요? 네. 네. 개구리가 이 뛰는 자세에서 계속 더 뛰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일단 몸을 많이 움츠려야 네. 크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모아서. 그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죠? 우리 앵커님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네. 그 준비 기간이 길면 네. 훨씬 더 합격의 그 기쁨이 크죠. 배가 되죠. 그쵸. 크기도 하고 네.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네. 결국은 네. 이게 조금 몸을 움츠려야, 그러니까 네. 즉 조금은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진짜 와 이게 진짜 썸머 랠리가 제대로 왔구나라는 그 느낌이 올 정도의 여름 네. 이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사실 이런 애매한 구간은 이렇게 횡보로 가거나 약보합으로 가기보다는 네. 조금은 건전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구간이 즉 단기적 지금 반등의 구간에서의 어떤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져야 네. 진짜 썸머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급 이 수급 현상이 꼬이지 않는다 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의 어떤 상황적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면 이 구간이 만약에 건전한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결국은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도 강한 썸머 랠리보다는 약하게 약한 썸머 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썸머 랠리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면 지금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저희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썸머 랠리까지라고 기대한다면 지금은 보유 관점은 이어가되 만약에 여기서 건전한 조정이 확 들어오면 이건 뭐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제대로 된 썸머 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져 가서 썸머 랠리가 온다면 빠른 차익을 통해서 또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의 포지션에 따라서 썸머 랠리의 그 구간은 또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츠려야 돼요. 그 몸을 움츠리기 위해서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건전한 조정에서의 바닥 다지기, 즉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져야 위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라갔을 때가 튼튼해져야 썸머 랠리가 강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결국은 누구든 지금 애매한 구간에서 조정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위가 튼튼해지길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구간에서 쉽게 무너져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여기서 잘 다져지는 구간, 즉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의 다지기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마녀가 사실 네. 그냥 이렇게 곱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마녀겠어요, 그죠? 그쵸. 예, 예. 우리 김수현 앵커님은 정말 착해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요? 마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근데 외모와 성격이 비례하진 않으니까. 그럼 네. 속 안에 마녀는 있단 얘기예요? 아니, 마녀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머, 이분 봐라. 이분이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서로 속 내면을 막 드러내시네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착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계할게요. 예. 저는 한없이 착합니다. 네. 저는 뭐 촌에서 그렇게 믿음은 자라서- 안 가는 것 같아요. 믿음. 믿기지 않는다고요? 네, 그 장난입니다. 네. 예. 아니요, 저 많이 착해요. 네. 착한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주식을 할 때는 예, 매서운 그쵸. 눈매를 가지고 또 하죠. 네. 사실은 매섭게 합니다. 또 독하게 하고. 네. 그렇지만 항상 착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앵커님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 네. 그 내마녀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조정 기간에 대략 얼마쯤 갈 것으로 혹시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조정은 사실은 기간보다는 네. 기간 조정은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지수의 조정. 폭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00포인트, 그 2,600포인트를 빨리 회복했잖아요. 네. 그죠? 최근 오히려 들어와서. 지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서 네. 2,600을 빨리 회복을 했고 네. 그럼 이제 2,600 회복 이후에 이제 문제예요. 네. 문제인데 요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2,700선을 빨리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정의 폭이 네. 적어도 2,550선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2,550선 부근까지는 꼭 고기를 터치 안 하더라도 네. 그 부근까지는 조정의 폭이 빠르게 들어오면 네. 움직이는 즉 반등의 폭도 역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상승의 모멘텀도 크게 없지만 조정의 빌미도 크게 없거든요. 이때 그냥 밀고 내리면 이건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 때는 보통 V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섣부른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네. 나와줘야 그 다음 포지션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것은 2,600까지의 반등이 여기서 낙관론을 펼치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강한 모멘텀이 없는데 그냥 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갈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근거 없는 그냥 긍정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그 관점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조정이 상승이 강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떨어질 만한 조정의 빌미는 강하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찌됐든 뭐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은 그렇다고 100포인트 막 뒤로 밀리는 이런 조정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진짜 조정의 빌미가 있을 때 얘기고 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뒷걸음질도 어느 정도까지지 네. 뭐 확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그쵸. 밀려서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뒷걸음질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조정의 폭이 한 50포인트 선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50포인트 정도? 네, 50포인트 네. 정도를 잡고 그때는 네. V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식은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고 과거 역사를 되풀이해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되짚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주식의 역사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떤 부분은 반복되어 왔느냐,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구간을 어떻게 회귀해 왔느냐를 공부하는 것은 네. 예측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삶을 살 때 네. 내가 지난 과거를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내가 옛날에 참 예뻤는데 이런 과거를 생각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라는 미래를 많이 예측하시는 편이에요. 전 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쩐지 김천 앵커님이 네. 굉장히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제가 계속 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천 앵커님이 착해서 그래요. 속에 내마녀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조정이 조금은 더 들어와 주는 게 기회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좀 넘기는 내마녀가 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날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쉽게 순둥순둥하게 지나가는 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내마녀는 당일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네. 혹은 그 이후에라도 심수를 한번 부리고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말해주셨는데요. 썸머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말해주셨고요. 이 바닥 다지기가 더 이루어져야 수급도 꼬이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과 조정 구간 보유하고 더 깊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다만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악재는 부재하기 때문에 조정선은 2,550선 정도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심리적 차이인데요. 뭐 단기로 대응하세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네. 주로 이제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단기와 중장기를. 네. 그리고 계좌도 막 섞어 쓰시고 네. 이렇게 하고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요. 네. 이 사람을 단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단기로요. 그러니까 이 짧게 만나야 되는 사람, 네.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죠? 짧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평생의 뭐 멘토나 어떤 평생 스승이나, 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대응할 때 그 네. 마음가짐이 어때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짧게 만나야 될 사람을 네. 길게 보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긴 관점에서 보고 1년 뒤까지 뭐 이런 스케줄을 잡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자, 단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네. 단기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시장의 단기적인 종목을 막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중장기로 신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단기는요. 네. 사람 만날 때 짧게 만나는 사람은 가볍게 만나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네. 무겁게 만나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 중장기를 기준을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고 단기가 네. 중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로 예상했지만 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요,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그래요?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의 그 마음가짐은 네. 사실 단기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해야 됩니다. 투자에서 단기는 가볍게. 가볍게 네. 접근해야 되고,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 뭔가 착오가 있었고 잘못됐다 싶으면 네.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빠른 손절을 하라는 뜻인가요? 빠른 손절이죠. 네. 그게 단기의 어떤 관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 분명히 들어갈 땐 단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음을 신중하게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게 분명히 5일선이 깨지면 나는 손절할 것이다. 차트로 봤을 때. 네. 그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분이 그 5일선이 깨지면 돈이 아까우니까 기다려보자. 그렇죠. 아니요. 그거를 이제 손절선을 네. 21선으로 후퇴를 시켜요. 네. 5일선에서 21선으로. 그럼 네.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그 회사의 네. 모멘텀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네. 재료들을, 뉴스를. 그렇죠. 네. 재료들이나 뉴스. 그럼 이러면 이제 진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죠? 분명히 들어갈 때는 단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물리기 시작해서 네. 진중해지기 시작한다.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의 기준이 뭐 뉴스가 나타나서 테마성으로 급하게 오르는 걸 꼭 단기로 그런 건 들어가는 아니에요. 건가요? 근데 이제 보통 단기들은 수급이 많이 몰리는 쪽? 몰리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종목들로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이 잘못돼서 뒤로 물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진중하게 네. 단기로 분명히 가볍게 접근해 놓고 진중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장기 마음은 분명히 진중한 마음이 맞습니다. 네. 중장기를 들어갈 때 종목을 중장기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실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진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깊이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중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진중하다는 얘기는 비중을 많이 실는다는 얘기고 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가져가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뭐가 있는지 네. 이런 마음들을 여러 가지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장기인데 갑자기 이걸 또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가벼운 마음 탁 돌았어요. 그죠? 그래 또 단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네. 자, 이 단기와 중장기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결국은 단기로 다 변해요. 단기로 다 변하는데 물려서 또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좌를 분명히 구별을 하세요. 내가 중장기를 하겠다는 건 네. 그거를 오르건 내리건 크게 관여하지 않고 내가 계속 모아가겠다. 진중하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단기로 하는 종목이 거기 혼용돼 있으면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다가 그게 물리는 순간 중장기로 가는 종목을 빼서 단기에 다시 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단기 비중만 자꾸 커지죠. 결국은 계좌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손실의 폭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물려서 원치 않는 중장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죠. 네. 마음은요, 내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가벼웠다, 갑자기 진중해졌다, 갑자기 가벼웠다, 또 진중해졌다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진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항상 이건 안 봐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들은 계좌를 따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단기를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계좌가 혼용돼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도 다르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절대 혼용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마음가짐을 분명히 선을 처음부터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했느냐 중장기로 접근했느냐에 마음을 딱 두고 네.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나올 때도 즉 손절할 때도 가볍게 하겠다 이익을 볼 때도 가볍게 나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단기는 접근하시는 겁니다. 네. 그걸 자꾸 물려서 진중해지고 물려서 심각해지면 결국은 계속 중장기가 되고 원치 않는 중장기 매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치 않는 중장기 하시고 싶지는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죠? 원치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분명히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단기, 중장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확연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을 갑자기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에서 단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을 카멜레온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절대 사람은 카멜레온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김선 앵커님도 항상 제가 지금 지금 4주째 같은데 네. 항상 뭐 일정하신 것 같아요. 네. 톤도 그렇고 네. 이게 갑자기 업되는 경우도 잘 없고 그죠? 네.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도 없고 거의 일정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평탄한 그런 저는 사실 이게 기복이 좀 있거든요. 네. 기복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전 진행자니까 그렇고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선을 딱 분명히 끄시네요, 그죠? 예, 네.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주제 들어봤습니다. 이 단기와 중장기를 혼용하지 말고 처음 대응했던 전략을 고수하자, 유지하다라는 취지로 말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방송에 이어서 9시부터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네. UAM 산업을 우리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첫 번째 방송 때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조비 에비에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지금 6불 30센트까지 갔어요. 네. 처음 그때 우리가 네. 4불 때였잖아요. 오. 4불 20센트 정도였는데. 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벌써 뭐 4주밖에 안 됐는데 네. 6불 3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내가 막는다고 그리고 시장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시장이 이 UAM 막아야 돼. 이 산업은 활성화가 되면 안 돼라고 막아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어차피 미래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래 펼쳐지는 산업에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산업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첫 출연 때도 도심 항공교토 UAM 주제로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하는 미래 산업 주제로 오늘도 강의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라이트론입니다. 매수가 2,400원, 비중 30%인데요. 오늘 4%, 5% 가까이 강세 마감됐고요. 5G 관련주로 저가에 매수해서 지금도 수익권에 계십니다. 라이트론 어떻게 하면 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회사예요. 그리고 네. 뭐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든 종목입니다. 네. 이게 M&A,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주주연대 측이 승리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라이트론이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금 올해 이제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감사 보고서, 사실 감사 보고서 때 이 종목이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네. 감사 보고서가 과연 제대로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들이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라이트론은. 네. 그래서 혹시나 적정이 아닌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최저점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온 거죠. 네. 근데 반등의 폭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반등의 제한폭까지 거의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3,008 전 고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3,875원인데 사실 저 구간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네. 3,500원 부근도 오버슈팅입니다. 이걸 살짝 찍고는 다시 계속 밀리고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날 종목은 아니에요. 네. 변화의 어떤 폭이 또 크게 나올 만한 지금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3,500원 부근을 차익 관점에서, 그걸 굳이 지금 아깝다고 지금 저는 차익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3,5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돼요. 뭐 3,500원 해봤자 지금 얼마 차이 아니에요. 네, 그죠? 10원.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뭐 3,500원 선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가 차익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3,50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하신다. 요 관점에서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뭐 장기 성장성,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가치,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든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으로 3월경 조정세 나왔고 이후 현재 반등 구간이나 상방 제한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 구간 3,500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뉴스가 이 지자체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동맹 확대 소식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거래일째 3거래일째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4,200원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한국항공우주 뭐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네.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아직은 국영화 기업이라서 크게 주가의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주주님들한테는 불만이고, 이게 민영화된다면 아마 노조 측은 굉장한 불만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공무원에서 사기업 직원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된다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는 민영화가 되었을 때 주주분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실적으로 봐도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실적이나 지금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펼쳐지는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 부분인 UAM 산업의 핵심도 결국은 이 항공우주가 어떤 핵심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지금 고등훈련기, 네. 그다음에 이런 고등훈련기의 수출 호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구간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스틸 헝그리,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국영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변동폭에서 큰 폭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 저평가 구간이다. 네. 저는 결국은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10만 원 훌쩍 뛰어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영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네. 글쎄요, 민영화가 꼭 돼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제대로 성장을 기록하고 발전하려면 결국 민영화를 통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국영기업으로 남아있는 한은 성장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봐주셨고요. 민영화가 된다면 더 큰 상승세로 10만 원 선까지 주가 2배가량의 상승 전망 드리면서 장기로 보유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거래 재개 후 상한가 근접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추가 뉴스 더 나올 것이다 봐주시면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이 액면 병합 후에 4거래일 초급등세 보이다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오버행 대기 물량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DGP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사실 이게 네. 모멘텀이라고 딱 나오긴 했었어요.
SK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구체적인 모멘텀 기사로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공시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오르다가도 또 시장의 의심을 조금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의심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오늘도 아래 꼬리를 이제 달고 다시 네. 장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결국은 기대감과 지금 의심 요게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뭐 아무것도 없던 회사였어요. 뭔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업 쪽 네. 이쪽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지금 SK하고 결국은 대용량 저장 장치 네. 이쪽으로 뭔가 지금 탈바꿈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뚜렷이 뭔가 가시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뉴스나 혹은 공시가 나와준다면 이건 뭐 급등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유 관점을 좀 드릴게요. 명확한 건 없습니다만 네. 아직 그게 가시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타려면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굳이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40%가량 수익률 낮지만 SK와의 사업 가시화 뉴스 나온다면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 후에 좀 조정세 나오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상승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마트, 신세계, SSG 마켓이랑 이제 협력으로 해가지고 공동 개발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던데 CJ제일제당은 또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뭐 전도 유망한 비비고의 회사. 만두 좋아하시는. 만두 네. 우리 또 네. 앵커님 빵 빵, 좋아하시고, 그쵸. 예, 네, 빵 그때 좋아하시고. 빵 사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빵 진짜 한번 사올게요. 알겠습니다. 맛있는 빵으로. 네. 자, 어찌됐든 뭐 네. 먹거리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 지금 구간은 뭐 네.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사실 대형주들은 담아놓고 네. 길게 좀 긴 포지션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좀 하고 쫙 끌고 가야 되는 그 시기예요. 왜냐?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회복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강하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강한 썸머랠리든 약한 썸머랠리든 썸머랠리는 반드시 온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의 끝은 뭐냐 하면 지금은 대형주를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두고 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같은 흐름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것들은 네. 거의 대형주들입니다. 중소형주는 어떤 개별적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소형주를 개별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포트폴리오에서 꼭 구성하고 가야 될 것은 네.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시장 대비 평균 수익률 이상은 기록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시장 대비 내가 항상 시장 대비 평균 수익률 이상 기록해야 결국 수익 나는 계좌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관점에서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나쁠 게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유 관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대형주 긴 관점으로 보유 구간 의견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세토피아, 페라이트 관련 주이고요. 지난주 AS 때 더 좋아질 종목으로 의견 주셨고 이후에 3거래의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이 광산권 획득 이슈도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장 전반 조정으로 약세 마감됐거든요. 네. 세토피아 추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조정이죠.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세가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전한 조정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건전한 조정에서의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에 비해 갖고는 이 건전한 조정의 거래량이 현격히 적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뭐냐?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끝은 뭐냐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종목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네.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수급만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사실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토피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보세요. 올해 3월까지 정말 대손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익은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도 없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 네. 재무상으로 깨끗해진 회사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어요. 그게 첫 번째는 히토리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네. 근데 그 히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쵸. 있죠. 집중되고. 최근에는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이 됐어요. 네. 그죠? 어제 뉴스인가에 나왔었죠.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가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살펴보신다면 네. 지금 이 진짜 히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리고 가시화된 플랫폼을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기대감이 생겼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투자한 회사죠. 한류 콘텐츠의 바로 이 지금 상장, 나스닥 상장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결국은 이 회사의 지분 이익, 지분 가치의 이익 이걸 노려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뭐 이번 달에는 반드시 상장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지금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동사의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 여러 가지를 지금 혼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지금 엘프바의 그 판매 호조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나쁠 게 없다. 뭐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네. 나쁠 게 없다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 조정 들어오면 기회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세토피아 사업 구체화 가시화되는 부분과 투자회사의 미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남겼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전액 관련주 엔캠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으로 지난주에는 보유, 모아가는 전략 주셨거든요. 엔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참 꾸준히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시총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은 2차 전지의 소재, 즉 그 중에서도 전해질의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에 대한 기대감은 순환 매적 차원에서라도 계속 보유 관점 이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제가 얘기 드렸죠. 적어도 자동차가 내가 보이는 관점에서의 자동차가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돼야 전기차 업황, 즉 이 배터리 업황에 정체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이 상승 그리고 순환매 그리고 건전한 조정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어닝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네. 어닝 얼스케이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종목을 보셔야 된다면 이 엔캠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 사업 영위하는 기업 설명드렸고요. 아직은 주가 큰 변동 없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스타 뭐 기대감 높죠. 사실 저는 네. 이번 달 말을 어떤 분수령으로 좀 잡고 네.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그래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정이 크게 들어와봤자 8,500원 선입니다. 그 8,500원 선까지 딱 모아가신다면 네. 뭐 8,500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분명히 토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500원 선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네. 지금 구간은 네,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꼭 담고 담아야 가셔야 된다.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었죠. 네, 제가 2021년도입니다. 21년도 한 3월 달쯤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제가 방송을 그때 하면서 네, 삼성은 그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네. 폴더블 폰이었고 네. 폴더 그다음 플립 네. 이런 폰이었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LG가 내놓은 폰은 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가로 본능. 네, 그것도 그죠? 있으셨군요. 요거 그죠? 네. 요거였는데 네, 자, 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요. 삼성은 어떻게든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고 네, 접으려고 하고. LG는 어떻게든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예. 똑같이 접나요? 돌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이게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는 건 삼성이고 네.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건 LG 다.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건 LG 네. 같다. 왜냐하면 이거로 이게 지금 그러게요. 이제 삼성은 접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네.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맞아요. 예.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어. 마치 네. 뭐 대자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측을 적중. 네. 깜짝 놀랐는데 네. 결국은 그 LG가 그럼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느냐? 전장 사업에 집중하기 네. 시작했죠. 그쵸. 그 전장 사업에 LG에서의 전장 사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동사는 네. 전장 사업의 모든 특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그 차라고 불릴 수 있는 네, 미래 자율주행, 그죠? 네. 그다음에 이런 데 있어서도 특허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 제가 한때 뭐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네. 15만 원대부터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그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는 거고. 그때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거 안 가면 못 벗겠다는 얘기도 했었던 자신 그런 있게, 종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애플카 아직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죠? 근데 모양은 슬슬 나오고 시작하고 있죠.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대충 애플카. 보니까. 예. 예. 설마 사과 모양은 나오진 않겠죠, 그죠? 애플카라고 해서. 그쵸. 사과 예, 로고는 예, 있겠지만 로고는 사과 모양은 있겠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진짜 차 모양으로 나오겠죠. 근데 네.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애플카의 어떤 거의 많은 부품들 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닐까. 네. 그죠?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다면 가장 성장세가 강할 회사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많은 아마 부품들을 이 회사가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을 할 것 같은. 그래서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25만 원 포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죠? 근데 다시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왜?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애플이 뭐 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전장 사업 쪽에 애플카의 전장 사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회사. 바로 LG의 이 전장 사업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전략적인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 전장 사업 부분 영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이고 애플카 수혜 기대감 붙은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10분 후 9시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